안녕하세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엑셀 프로그램의 Basic Operation Formulas 수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 것을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Show Tabs Only 그렇게 되면 이 탭만 보여주게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선은 아무 이 위치 하나하나의 이 칸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A 컬럼 A열과 row 1 1행 해서 이 위치라면 여기는 A1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1 그렇게 불리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 밑에는 A2 여기는 C3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칸을 이 셀에는 이렇게 네임이 있고 제가 여기 B3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A, B, C 하고 씁니다. A, B, C 하고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의 위에서부터 세 번째로 보면 탭, TAB라는 탭 키가 있습니다. 그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쓰고 난 셀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만약에 내가 글씨를 ABC 텍스트를 다 쓰고 나서 엔터 키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내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ABC라고 쓴 것과 여기에 1, 2, 3라고 이번에는 쓰고 엔터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테두리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더, 엑셀에서 테두리를 두르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 탭을 가서 클릭합니다. 홈 탭을 클릭하면 여기에 사각형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역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여기에서부터 밑에 줄을 그어줄까 오른쪽 위쪽에서 전부 다 그어줄까 바깥에만 두껍게 그어줄까 이런 식이 있고 요 밑에는 색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All Borders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테두리에 다 금을 그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ABC와 1, 2, 3의 금이 그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것은 ABC는 왼쪽에 가서 붙어서 글씨가 써져 있고 1, 2, 3은 오른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원칙적으로 텍스트, 캐릭터라고 부르는 텍스트들은 왼쪽에 가서 alignment,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에 가서 1, 2, 3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alignment를 left alignment, right alignment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A, B, C 요 밑에 칸에는 우리가 다시 A, B, C, D, E, F, G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H까지. 자, 요 B4 사이즈를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A, B, C, D, E, F, G, H까지 다 보입니다. 그 밑에 칸에는 1, 2, 3, 4, 5, 6, 7, 8, 9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너비를 넓혀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어저스트먼트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만 썼을 때에는 이 기능이 활성화돼서 작동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눌러도 더 키워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던 이것은 1의 8승, 8제곱이라는 뜻, 1의 9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scientific notation,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표시로 해서 숫자가 만약에 다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1, 2, 3, 4, 5, 6, 7, 8, 9와 1의 8승은 이거는 1000만이 되겠고 이건 1억이 되겠는데 차이가 나죠. 1, 2, 3, 4 뒷자리가 전부 다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을 이 두 개의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너비를 이렇게 키우시면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서 이 칸이 결정이 되어 있는 데는 자동으로 읽혀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쓸 자리 여기에는 1, 2, 3, 4, 5, 6이 써 있는데 칸이 모자라게 되면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 1, 2, 3만 보여주지를 않고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파운드 사인, 샤프 사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앞부분만 보인다든지 뒷부분만 보인다면 숫자는 그렇죠? 만약에 숫자가 여기가 1, 2, 3, 4, 5, 6인데 이것을 앞에 요만큼만 보여줘도 문제고 뒤를 보여줘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숫자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내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조그맣게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 하나는 자기가 너비를 이렇게 충분히 넓혀서 보여주게 하는 방법. 이렇게 숫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가 이렇게 안 보이거나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이해를 할 수 없게는 한눈에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방법은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홈 메뉴에 가면 거기에는 여기 글자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만약 우리가 사이즈를 8로 줄이고 또 5로 줄이고 충분히 사이즈가 줄어들면 글자가 조그맣게 보이는 대신에 전체가 다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간단한 더하기 빼기 수식을 끝내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이 열의 컬럼의 너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한 컬럼에 한 열의 너비를 조절하려면 A, B, C, D가 있는 그 두 서로 다른 컬럼 가운데를 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누른 채로 줄이고 넓히고 해서 이 너비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의 행의 높이를 바꾸려면 3과 4, 열 사이, 행 사이에 가서 다시 똑같은 표시가 나타나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혹은 줄이면 높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1, 2, 3, 1, 2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3, 4, 5, 6, 7, 8을 다 적어 나가야 된다면 한 가지 방법은 당연히 여기에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1, 2, 3하고 타이핑을 해 나가는 수가 있지만
1과 2, 2개 정도의, 과거에는 3개까지 해야만 엑셀이 알아들었지만 지금은 2개,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하여줘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2개를, 대개는 한 2개에서 3개는 쓰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야만 확실하게 실수가 없습니다. 1, 2 하고 여기 셀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래 코너에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커다랗게 보이시죠? 이와 같은 이것이 여기 가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셀렉트를 하고 가서 이 표시가, 십자 표시가 나면 그때부터 마우스를 누른 채로 밑으로 쭉 가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글자가 워낙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거기 3, 4, 5, 6, 7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채워줘요. 이걸 autofill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Monday,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Monday만 보여주어도 자기가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onday, Tuesday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Monday, Tuesday, Wednesday. 이것도 역시 같은 autofill 작동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한글도 작동을 했었는데 제가 세팅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한글로 월화수목금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Monday, Tuesday만이 아니라 우리가 Mon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약자로 Monday, Tuesday. 그죠? 제가 이 점을 찍어봤지만 점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치려면 그냥 이 위에다 다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위에 FX 옆에 있는, 위쪽에 있는 FX 옆에 있는 이 칸에 포뮬라 바에 가면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고 Tuesday 이런 식으로 고치면, 위에서 고치면 밑에 내용이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이것이 autofill, 자동으로 채워주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A, B, C, D, 가나다라 이렇게 썼는데 이걸 똑같이 여기다 계속 내가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셀렉트를 하고, 셀렉트를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엔터 키나 탭 키를 누르든지 마우스를 다른 셀에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내용, 컨텐트가. 그러면 가서 클릭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셀렉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 셀이 셀렉트가 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컨트롤 플러스라는 뜻은 컨트롤, 여러분들 키보드 맨 밑에 왼쪽에 보면 CTRL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컨트롤 플러스 그렇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입니다. 이걸 카피해서 요 밑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제가 C자만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개미가 떼굴떼굴떼굴 걸어 다니게 됩니다. 개미가 걸어 다니게 되면 이거는 지금 현재 내 손에 카피가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어디다가 이걸 붙여줄까, 페이스트 하여 줄까를 클릭하면 바로 밑에 칸에다 갖다 놓고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V, V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V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가서 붙여졌습니다. 페이스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카피에 개미가 계속 다니고 있다면 요거는 얘가 지금 카피된 것이 내 손에 계속 있는 겁니다. 도장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세 칸에다가 다 카피해 주세요. 그러려면 복사해 주세요. 그러려면 여기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먼저 셀렉트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V를 컨트롤 V를 누르면 이것이 여기에서 가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카피를 뜨신 것은 내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항상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누르면 아무 때나 이렇게 한 컬럼도 되고 한 개의 셀에도 되고 여러 개의 셀에도 되고 여러 개의 컬럼과 로우를 다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거는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취소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는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포뮬러 바 있는 그쪽 위쪽에 탭 밑에 갔더니 언두라는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언두를 클릭하게 되면 마지막 작업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언두를 한 번 또 하면 그 전번에 하였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언두를 또 클릭하면 그 전번 작업도 취소가 됩니다. 언두를 한번 또 클릭했더니 ABC 우리가 이렇게 카피했던 작업도 또 취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작업씩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너무 많이 앞으로 가서 되돌아오고 싶으면 여기에 가면 redo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redo를 클릭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렇게 카피가 됐다든지 해서 개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식 같은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취소를 하여야 됩니다. 이게 셀렉트가 되어서 카피가 되었다든지 여러 수식 안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취소하려면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맨 위에 가면 ESC, Escape, Exit이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Escape 키가 있습니다. Escape 키를 누르면 요 개미가 돌아다니는 선택되었던 작업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scientific notation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을 해서 하나도 괜찮고 둘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엑셀에서는 항상 내가 작업을 할 셀들을 먼저 셀렉트 선택을 하여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두 셀을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라이트 클릭은 메뉴를 불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불러냈더니 여기 밑쪽에 가서 보니까 Format Cell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Format Cells를 클릭을 해봅니다. Format Cells를 클릭을 했더니 이 두 셀에 대하여 이거는 넘버인데 뭐냐, 제네럴, 이게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다 포함하겠다는 뜻이에요. 넘버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숫자고 소수점 밑으로는 두 자리, 네거티브, 마이너스 숫자들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줄까, 빨간색으로 해줄까, 가로 안에 넣어줄까,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서 천마다 코마를 찍어줄까 말까. 여기는 우리가 이 셀렉트를 하게 되면 코마를 찍어줄 것이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박스가 코마를 안 찍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넘버입니다 하고 두 자리를 써서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칸 안에 그 숫자가 다 못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러 가겠습니다. 11번 사이즈를 8번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들어갑니다. 이건 두 자리로 꽉 차게 들어갔어요. 다시 라이트 클릭을 해서 포맷 셀을 클릭을 해봅니다. 항상 이렇게 맨 위에 칸 비어있는 자리 이렇게 숫자나 물음표 X자가 있는 자리 말고 이렇게 비어있는 칸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내가 편한 자리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넘버인데 소수점 두 자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보이고 더 긴 숫자는 안 보였습니다.
소수점을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고 제가 OK를 하니까 얘까지도 보입니다. 더 짧아도 되니까, 너비가 작아도 좁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포맷 셀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간, 날짜, 타임, 퍼센티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주고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해봤던 보더, 테두리 돌리기 이렇게 테두리 하는 것이 골고루 색깔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ill 클릭하게 되면 이 칸을 빨간색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색입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OK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바탕이 전부 다 새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위와 아래의 색깔이 다른 것은 엑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제 색깔이 나오지만 엑셀에서 자 이렇게 제가 4개를 셀렉트를 하였는데 첫 번째 것은 그냥 배경색이 안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회색으로 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맨 첫 번째 셀은 흰색 바탕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2개를 셀렉트를 했더니 위에 것은 흰색, 결국 이 빨간색, 재색이 나온 것이고 밑에는 회색이 겹쳐져서 색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어디에도 있느냐면 셀렉트를 하고 홈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에 가면 자, 바탕색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만 다니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고 미리 보여줍니다. 그랬다가 내가 클릭하게 되면 그 색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글씨는 여기에 있는 A자 여기에서 가서 보면 빨간색으로 글씨를 바꿀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도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되거든 그때 가서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홈 메뉴에서 홈 탭에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여기 탭에 있는 데 중에서 파일 이와 같은 메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홈, 인서트,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바꿀 때마다 탭을 바꿀 때마다 메뉴가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가 있는데 이걸 더하기 연습을 한다면 답은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 더하기 2 그러면 1 플러스 2 이렇게 배웠었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면 엑셀은 1 더하기 2를 글씨를 쓴 것인지 텍스트를 쓴 것인지 계산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셀렉트로 답을 쓸 셀을 결정을 하고 equal이라는 이 표를 여기에다가 equal 표를 우리가 맨 처음 클릭하게 되면 엑셀에게 자, 이 칸에 들어가는 것은 E7에는 지금부터 내가 수식, 포뮬러를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1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답 쓰는 것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퀄이 맨 뒤로 갔었죠. 그러나 엑셀에서는 이퀄을 먼저 써서 계산 시작합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2 다음에 이 수식이 다 끝나면 엔터 키를 눌러서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눌렀더니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 빼기 1.5 당연히 이 셀을 선택을 하고 equal 누르고 자, 2 빼기 1.5라고 쓰면 되겠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일단 데이터가 한 번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가서 2가 있는 셀 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계산 중입니다 해서 개미가 또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2가 아니라 B8 이 셀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B8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2가 옮겨진 겁니다.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자 더하기 빼기는 이 기호가 키보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뭘 빼줘요? 여기 1.5, 1.5가 아니라 C8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B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C의 내용을 빼달라 해서 이렇게 한 칸씩 색깔을 바뀌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표시가 이렇게 다 되죠. 그렇게 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계산 공식 회포의 중간에 사용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해서 엔터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2 빼기 1.5 했으니까 0.5 답은 나왔죠. 곱하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퀄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번에 B9에 들어있는 내용물 곱하기는 별표 아스테리스크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를 사용하거나 숫자판이 전부 다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숫자 판 저 위쪽에 가면 9자 위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리스크를 골라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곱하기 X자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9에 들어있는 내용물 곱하기 C9에 들어있는 내용물 끝났어요. 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equal은 엔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엔터 그랬더니 3 곱하기 2는 6. 그러나 이 6은 3 곱하기 2가 아니고 B9에 들어있는 내용물 곱하기 C9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equal B10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래시는 키보드 오른쪽 밑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숫자판이 있다면 8 위자의 위에 있는 요 슬래시 표시를 해서 나누기는 6으로 나눠달라. 즉 C10에 들어있는 숫자로 나눠달라. 해서 equal 엔터죠. 우리가 수학상으로 말할 때는 옛날에는 equal 그랬지만 지금은 컴퓨터에서는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엔터 그랬더니 24 나누기 6은 4.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 3은 저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수식이 1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B7을 숫자를 5로 바꾸더라도 여기 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1 더하기 2라고 써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2, 8, 그 밑에 있는 데는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썼어요? equal B8 마이너스 C8 B8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C8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5로 고치고 엔터를 눌러서 내용물, 즉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5에서 1.5를 뺐더니 3.5가 되었다. 이렇게 왜냐? 여기에 있는 포뮬러는 아까 있듯이 2 빼기 1.5가 아니라 B8 마이너스 C8 내용물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부터는 수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번 곱하기도 3을 5로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왜? 내용물 곱하기였기 때문에 5 곱하기 2. 밑에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5로 여기를 바꿨더니
0.833333 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1 더하기 2 하는 그냥 수식,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번부터는 B8-CA 수식, 포뮬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공부를 하였다면 2 더하기 3 한 것에다가 11 나누기 2를 곱해라. 그럴 때는 답을 쓸 때 항상 equal 괄호 열고 똑같습니다. 2 플러스 3 괄호 닫고 곱하기는 아테리스크 별표라고 그랬죠. 하고 또 다시 괄호 열고 11 나누기는 슬래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누기 2 하고 equal 대신에 엔터 키를 눌러주면 이것이 이것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계산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면 항상 equal로 먼저 시작해서 수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순전히 나누기와 곱하기 표시 이 사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엔터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엑셀 쉿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계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수식을 가지고 가계부를 가장 간단한 심플한 가계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월 달 가계부 이렇게 미리 하여 놓고 1월 가계부 1, 2, 3, 4 이것도 우리가 타이핑을 다 할 필요가 없었죠. 1, 2 하고 코너에 가서 자동으로 오토 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졌고 월화 뭐 1월 1일이 월요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월화하고 여기도 이렇게 채워주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스크린에서 약간 더 밑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고 난 다음에 내용은 여기다 자 월급을 받아서 샐러리를 받았고 얼마를 받았느냐 자 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포뮬러 수식이 들어있지만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0불을 수입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잔고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잔고에는 이 옆에 보이시듯이 equal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D4 수입 빼기 지출 엔터 그렇게 했더니 5,000불 벌어서 하나도 안 썼으니까 500불. 자, 그 다음 날은 거기 가서 푸드를 지출이 200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잔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있던 잔고에다가 오늘 수입이 있었다면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거기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F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equal을 먼저 써주고 F4 어저께 잔고 어제 밸런스에다가 플러스 오늘 돈이 생긴 오늘 수입 제로라도 일단은 다 더해줘야죠. 어느 날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빼기 오늘 한 지출 총 지출을 하고 엔터 키를 눌렀더니 여기에 5,000불에서 오늘 200불을 써서 4,800불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더니 이제 이게 포뮬라입니다. equal F4 플러스 D5, E5 이렇게 어저께 거에다가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뺐더니 오늘 밸런스가 되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2일 날 밸런스에다가 3일 날 수입을 더하고 3일 날 지출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쓴다면 우리는 F5 플러스 D6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게 E5였네요. E5 그죠? 이렇게 F5 플러스 D6 마이너스 E6라고 해줘야 될 텐데 그건 얘를 그냥 가서 카피를 떠옵니다. F4 D5 E5 즉 1일 날 잔고 더하기 2일 날 수입 빼기 2일 날 지출을 해서 2일 날 잔고가 나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카피를 해서 이건 4,800을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뮬러를 카피하는 거예요. 해서 카피 뜹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또 돌아다녀요. 요 다음에다가 여기에다가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당연히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으니까 그대로 4,800인데 이 4,800은 F5 플러스 D6, E6예요. 여기에서부터 답 쓸 자리를 한 칸을 내려갔더니 한 줄을 내려갔더니 F4가 아니라 F5, D5가 아니라 D6, E5가 아니라 E6. 즉 데이터를 사용할 이 자리들도 한 칸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1원이 들어왔습니다. 4,800 1원으로 얘가 어제 밸런스에다가 오늘 수입에다가 3원을 썼어요. 그랬더니 더하기 1 마이너스 3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이 포뮬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상대적으로 내가 답을 쓰는 칸이 한 칸 내려가면 데이터를 픽업하는 자리, 그 내용을 고르는 선택하는 자리도 똑같이 한 줄을 내려가고 내가 10줄을 내려가게 되면 걔도 똑같이 10줄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해서 이 밑에다가 31일까지 전부 다 카피를 갖다가 페이스트 해버립니다. 페이스트 하면 자, 저 밑에 가서 보면 31일 날 거는요. D33. 그죠? 그 전날 30일 날 밸런스에다가 D34 수입 31일 날 수입 DE34 예, 31일 날 지출을 빼서 밸런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개미가 돌아다니는 거는 계산이 아직 그 포뮬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스케이프를 클릭하셔서 예, 무효화시키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날 여기서 100불을 사용했어요.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100불 빼줍니다. 여기에서 500불을 사용했어요. 500불을 빼줍니다. 6일 날 1000불을 수입이 있었어요. 5,190에 여기다 1000불 이렇게 더해주고 그런데 그날 여기다 50불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5,198에서 다시 또 50불을 빼서 이와 같이 계산을 우리한테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뺐다든지 사용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카피를 하는 포뮬러는 F4 플러스 D5 마이너스 E5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으로 갔더니 상대적으로 내가 답을 쓰는 칸이 10줄이 내려온다 그러면 데이터를 픽업하는 이 자리들도 10줄이 똑같이 따라 내려와서 F14 플러스 D15 마이너스 E15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relative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상대 참조예요.
내가 여기에 쓴 답을 계산을 포뮬러를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줄에 있는 D와 E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저 밑에 아무 데나 가서 여기에 있는 답은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8개가 내려왔다면 너도 8개를 다 같이 변해달라. 한꺼번에 포뮬러가 있으면 데이터를 픽업하는 위치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 엑셀에서 모든 수식, 계산들을 자동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포뮬러를 카피해서 포뮬러를 페이스트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일 날까지 가서 저 위에 있는 여기서 작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리즈라는 내용을 기능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요일, 얘는 항상 이게 더 밑으로 있으니까 변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B4에 가서 View 탭을 누른 다음에 Freeze Pane이라는 데 가서 프리즈를 해봅니다. 고정을 시킨다는 뜻, 얼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려버리면 지금 요 위에서부터 여기 B4에서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하여놓고 프리즈를 하게 되면 B4보다 위쪽은 전부 다 그대로 고정이 돼버리고 B4보다 왼쪽도 전부 다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요일, 내용, 수입, 헤더, 머리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모든 수입을 총 이번 달 수입이 얼마였는가를 알아야 된다면 클릭을 해서 답을 쓸 자리를 놓고 엑셀에는 많은 자동 함수,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주기 펑션은 답 쓸 자리를 클릭을 해놓고 홈 메뉴에서 저 오른쪽 위에 가면 시그마 표시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거기에서 sum 더해주기, average 평균 내주기, count numbers 총 개수를 씌워주기, maximum max는 가장 그 범위 안에서 큰 넘버를 찾아주기, 미니멈 가장 적은 걸 찾아주기,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미 엑셀이 만들어 놓은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sum 더해주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개미가 짜글짜글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개미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답을 여기에다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붙어있는 reasonable한 것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빈 데가 막 나오고 그러면 중간에 가서 스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1일 날부터 31일 날까지의 수입을 총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D1부터 그때는 마우스를 여기 가서 선택을 하고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한다고 개미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자, 이 스크린을 밑으로 내려갈 때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리면 이게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여기 끝나고 나면 21일 다음에는 좀 약간 내려가서 옵스 넘어갔네. 자,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보여주면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D4부터 우리가 1일 날이 D4였어요. 또 D34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엔터 했더니 이번 달 총 수입은 6,012불입니다. 이러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포뮬러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더해준 것이 숫자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포뮬러예요. 즉 우리가 30일 날 2,000불이 더 생겼다면 합산은 8,012불로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 안에는 포뮬러가 있으니까 내가 지출은 총 얼마였지? 그러면 얘를 포뮬러이기 때문에 카피를 떠서
실상은 요거는 함수 펑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수식은 수식이지만 이미 엑셀이 만들어준 공식 수식들은 우리는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출 이 칸에다가 페이스트 해주세요 했더니 총 escape 눌러서 개미는 없애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총 이번 달 지출이 얼마인지 저 1일 날 거부터 그때까지 다 써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 500불을 28일 날 더 사용을 했어요. 1219불에서 1719불이 나오고 당연히 밸런스는 그거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자동 함수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편한 것이 sum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2월 달 것도 만들려면 요일이 바뀔 테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F는 지우면 안 되죠. F는 수식이 들어있어요. 포뮬라들이. 저 F에는 그러니까 얘는 지우면 안 되고 요일부터 지출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쭉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물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다 제로로 돼서 다시 새로운 포뮬러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있던 unfreeze 고정을 취소하려면 다시 view 메뉴로 가서 freeze pane을 클릭하면 unfreeze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unfreeze 고정을 취소해 주세요 했더니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이렇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월 달에 카피를 해서 쓴다 그러면 엑셀 쉿에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트들이 있고 그 옆에는 플러스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계부, 자 1월 달 가계부였는데 1월도 다 우리가 지워서 얘를 원본을 만들어 놓고 1월 달은 여기 35번까지였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요 도표를 테이블을 가계부를 셀렉트를 해서 이 전부를 카피를 내가 뜹니다. 어떻게 떠요? 컨트롤 플러스 C 했더니 이 전체 이 가계부가 개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만들었던 새로운 시트 가서 클릭을 합니다. 하고 A1 여기서부터 페이스트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컨트롤 플러스 V 했더니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일은 예를 들어서 1일 날이 수요일이라면 웬즈데이 하고 다시 셀렉트하고 코너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31일까지 천천히 내려가서 31일까지 하고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월 달은 28일로 끝나요. 그럴 때에는 29, 30, 31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31, 로우 31부터 33까지를 셀렉트를 먼저 하고 이걸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여기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여서 거기에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이게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가계부를 2월 달 거를 3월 달 거에다 또 카피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사흘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월 달에서는 안 보이게 가려달라 그러려면 여기에 가면 하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기능을 클릭했더니 28일로 딱 끝났어요. 요 옆에 보이시는 것이 30일, 30, 자, 로우 넘버 30에서부터 34로 건너뛰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이렇게 진한 줄이 들어가서 내가 작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30, 34 이것이 이제 또 3월 달이 돼서 이 가계부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면 30에서 34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된 것들 30에서 34 행을 중간에 없어진 것을 보여달라 할 때는 여기서 right click, 그러니까 그 없어진 것보다 최소한도 하나 전에 그 다음에 하나 후에 28부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가려진 것은 하이드된 건 어느 거예요? 30번에서 34번까지니까. 그래서 right 클릭 하시고 이번엔 unhide, 예, 가린 거를 취소해 주세요 하고 unhide 하게 되면 이렇게 29, 30, 31이 다시 나타나게 돼서 이걸 3월달 가계부로 쓰고 뭐 7월달 가계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엑셀의 hide, unhide 기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가계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셀 베이직 기능과 간단한 가계부 작성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를, 그리고 또 다른 제 비디오를 보시려면 subscribe, 구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cestudy.com의 케빈이었습니다.